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주식 채널의 아이입니다. 제가 오늘은 거시경제 흐름 분석에 대한 영상 두 번째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첫 번째 영상에서는 제가 양적 완화에 대한 얘기를 했고, 과거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과거 10년 동안의 양적 완화, 그리고 앞으로의 10년 동안의 코로나 이후 동안의 양적 완화의 틀이 변하게 되었다. 과거는 은행권을 기준으로 해서 중산층들에게 소비가 이어져서 돈 벌기가 혜택이 가서 그들은 투자를 많이 이어져 갔다. 그리고 앞으로는 소비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점이 하나 생깁니다. 소비로 이렇게 양적 완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면 너무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을까 라는 문제죠. 그래서 사실 이러한 양적 완화의 틀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증권사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의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계속해서 지속되어 왔어요. 올해 2월 달부터 인플레이션 얘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했죠. 1월 달까지는 뭐 성장주들이 엄청난 랠리를 뿜으면서 그런 얘기가 없었지만 2월 달부터 슬슬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우려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치솟았고 그거에 따른 원재료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고 그러면서 또 시장 금리가 엄청 올라가게 되었죠. 미국 국채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었죠. 그거에 따른 이제 흐름들이 지금 뭐 2월 달부터 해서 5월 달까지 4월 말까지 해서 지속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얘기는 그 2월 달부터 있었던 4월 달까지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에 대한 원인 분석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뭐 많은 분들이 이미 많이 들으셔서 이 부분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급적 인플레이션이 강했던 부분들, 생산이 아직까지 생산 공장들이 정상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재료의 수요가 생기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기업들은 미래 수요를 예측해서 물건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재고를 쌓아야 되잖아요. 그런 재고들이 이제 원재료들이고 그런 원재료에 대한 수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그 수요와 공급의 불이치가 생기면서 공급적 인플레이션이 발생되었다가 첫 번째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일시적이죠. 왜냐하면 생산 공장, 원재료를 생산하는 공장들이 정상화된다면 당연히 이런 공급적 인플레는 완화가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소비 물가 지수예요. 실제로 우리가 코로나가 아직 다 끝나지도 않은데도 사람들의 소비가 이어지고 있어요. 강하게. 그 이유는 뭐 사실 저는 이게 비트코인의 하락과 이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승이 너무 비슷하게 흘러가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실. 뭐 물론 거시적으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는 좀 옳지 않지만 거시적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갑자기 치솟은 달에 보면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이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돈이 좀 일시적으로 소비로 이어졌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아직 제대로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소비로 많이 돈이 이동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이런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일단 갖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코로나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서 우리 사람들이 이 소비를 못 참고 있다. 그래서 결국 못 참은 소비들이 분출하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이러한 수준으로 봤을 때 코로나가 진짜 끝나면 더 큰 소비들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지금까지는 현재까지는 뭐 서비스업에는 소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서비스업은 막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외에 소비재들 즉 의류, 그다음에 쇼핑, 그다음에 뭐 명품, 뭐 인테리어, 가전제품 등등의 우리가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용할 수 있는 소비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소비재들에 한해서 소비가 집중되고 있죠. 그래서 그에 따른 이제 실적들도 당연히 반영이 되고 주가도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현 시점에서 더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는가예요. 그래요. 지금까지 뭐 공급적 인플레이션은 반영됐고
근데 그건 일시적이라고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거고, 소비 인플레이션은 갑자기 취소됐는데 이것 또한 일시적일까? 라는 국면에서 해석이 가능하셔야 되죠. 그런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음, 일단은 소비가 어디로 쏠렸는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는 어디로 쏠릴 것인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가 끝나기 전까지는 이러한 소비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라고 봐요. 하지만 코로나가 끝난 이후부터는 이 소비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코로나가 끝나면 바뀌게 될 이 소비의 흐름이 바뀌어요. 일단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눈 이유는 결론부터 일단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코로나 이전까지는 이러한 소비 인플레는 지속된다.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면 이후 제가 생각하는 1년간은 이런 소비 인플레가 사라지게 된다 라고 봅니다. 인플레적인 측면에서만 봤을 때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거 첫 번째는 이 소비의 대상이 서비스업으로 바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코로나 동안 우리가 지금 코로나니까 서비스업의 소비를 못 하고 있잖아요. 뭐 여행을 하든 카지노를 가든 아니면 뭐 외식을 하든 아니면 뭐 영화를 보든 다양한 우리의 모든 소비의 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서비스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근데 그걸 못 하고 있어요. 우리 실물 경제를 따지면,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의 기업들을 보지 말고 실물 경제에서의 시장을 보세요. 거의 절반 이상이 서비스업이에요. 근데 그런 서비스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코로나가 끝나면 소비가 서비스업으로 굉장히 많이 쏠릴 거예요. 그에 따라서 지금까지 코로나 동안에 이루어졌던 소비가 쏠렸던 그 기업들은 한동안은 주춤할 거예요. 뭐 명품, 인테리어, 가전제품 이런 것들은 주춤할 거라고 봅니다. 코로나 이후부터는. 왜냐하면 서비스업으로 돈이 엄청나게 쏠리니까, 소비가 쏠리니까. 이 점을 일단 여러분들 하나 짚고 넘어가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이 서비스업으로 돈이 쏠리게 되면 이 소비 인플레가 자극이 될까? 전 이게 아니라고 봅니다. 왜 서비스업으로 돈이 쏠리면 소비 인플레가 발생하지 않냐면, 이들은 너무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기간, 2년간의 기간 동안 가장 큰 피해를 본 업종들이 서비스 업종이고, 그들은 코로나 2년 동안 적자만을 쌓아가면서 어떻게든 부채를 쌓으면서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에게 돈이 쏠리면 그들은 투자를 하거나 고용을 확대하지 않아요. 바로 그렇게 이어지지 못합니다. 이 막대에 쌓인 부채를 갚아나는데 시간이 걸려요. 즉 제가 생각하는 거는 코로나 기간 동안 파괴된 부를 복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파괴된 부를 복구하는 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는 모릅니다. 물론 뭐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 기간 동안 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디플레 압력이 발생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이 지금까지의 현상들을 봤을 때 굉장히 빠르게 세상이 움직이고 있고 빠르게 회복하고, 이런 국면들을 봤을 때 파괴된 부를 복구하는 데 시간도 빠를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1년이라고 보지만 6개월 만에 복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쨌든 간에 이런 파괴된 불을 복구하는 데 시간 동안에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디플레 압력이 존재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흐름에 있어서 우리가 또 투자해야 될 포인트는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인플레와 관련된 얘기를 쭉 해드렸어요. 코로나 이전까지는 어쨌든 결론만 말씀드리면 코로나 이전까지는 소비 인플레가 지속될 것이다. 물론 그러면 소비 시장, 소비 관련된 주식들이 굉장히 실적이 좋게 나올 거고 그들의 주식은 주가는 올라갈 것이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1년간은 소비 인플레이션이 사라진다는 것이지 소비가 엄청나게 쏠린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서비스업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두 가지 포인트가 생겨요. 저희는 지금 당장에 이거는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봅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반영됐어요. 지금 현 시점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투자해야 될 부분은 이 구간에서 보여요. 그리고 두 가지입니다. 여기에서는 소비 인플레가 사라지고 어쨌든 간에 한 1년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시장 금리가 떨어지는 국면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두 가지예요. 소비가 쏠리는 서비스업에 투자한다. 이들은 실적이 많이 나오니까. 이거는 실적 장세의 흐름에서 봤을 때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 아직까지 긴축이 들어가지는 멀었고 테이퍼링이 지나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내년 후반기에 가야 그 얘기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수치가 떨어지고 고용은 아직 확대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저는 2022년에도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긴 힘들 거라 봐요. 그래서 2022년에 테이퍼링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더 미뤄질 거라고 시장의 컨센서스가 확립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인플레가 주춤하는 걸 보고 시장 금리가 떨어지는 걸 보고 시장에서는 테이퍼링이 늦춰지겠네라는 컨센서스가 확립된다면 그리고 계속해서 돈 풀기는 지속이 되죠. 왜냐하면 재정부에서 실제로 연준과 다르게 미 재정부에서는 계속해서 돈 풀기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보면 이 측면에서 본다면 인플레 안정 국면, 시장 금리 안정 국면에 들어가고 돈 풀기는 지속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성장주들이 다시 한번 랠리를 보일 수 있는 국면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좀 고민을 더 해봐야 될 문제긴 한데 확실한 거는 사실 서비스업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조금 더 리스크 대비해서 고수익률을 볼 수 있다면 만약에 한번 이제 이게 진짜로 이루어진다면 정말로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국면이 저는 성장주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 관련된 성장주 섹터 중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로봇, AI 그리고 메타버스 그 다음에 UAM 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기차는 여러분들 이제는 성장주에서 좀 제외시켜주는 게 맞아요. 물론 전기차도 성장주긴 한데 지금까지 과거 이제 한 해 동안 일어났던 랠리에서 더 큰 랠리를 보이는 것은 아마 이제 새롭게 이어지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산업일 가능성이 높다. 메타버스나 UAM이나 AI나 로봇이나 등등의 여러 가지 4차 산업에 있어서의 핵심 산업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물론 성장주가 랠리가 일어나면 전기차도 오르긴 오르는데 수익률을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여기에서의 투자 포인트 두 가지는 서비스업 그 다음에 성장주입니다. 여기에서 일단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더 말씀드릴 부분이 인플레이션 뭔가 빠뜨린 기분이긴 한데 잠시만요.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 이제 코로나가 어쨌든 간에 이전까지는 소비 인플레가 지속되고 코로나 이후가 시작되면 급격하게 서비스업으로 돈이 이어지고 이 돈이 이어진 흐름이 이 서비스업 중에서 흡수를 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이들이 파괴된 부를 복구하는데 시간 동안 이 서비스업 쪽에서 돈을 흡수합니다. 그러면서 인플레
압력이 약해지고 인플레는 떨어지고 그 다음에 시장금리도 마찬가지로 떨어지는 국면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구간에서 돈풀기는 계속해서 지속될 거니까 그 상황에서 우리는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도 사라지게 되고 조금 더 완화적인 시선으로 컨센서스가 확립이 된다면 성장주들이 다시 한번 랠리를 보일 수 있는 국면으로 접어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2022년에. 그래서 이게 뭐 어쨌든 간에 일시적인 현상이죠. 파괴되는 불을 복구하는 시간 동안에 그 기간이 짧게는 6개월, 길면 1년 정도로 보는데 이 파괴된 불을 복구하고 난 이후에는 지금 여러분들 세상에서 시장 컨센서스에서 얘기하는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소비 인플레가 일어날 거니까요. 소비가 계속해서 자극돼서 경제 선순환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은 적정 유지치를 이루어지면서 경제 성장을 이뤄낼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흐름들을 일단은 알고 가야 된다. 앞으로의 흐름에서 저는 무조건 이렇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에 따라 투자를 할 겁니다. 과거도 마찬가지로 이 흐름에 따라서 투자를 해서 성과가 괜찮았고요. 그래서 저는 저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일단은 근거에 대한 것들만 생각을 해보시고 투자를 어떻게 할 건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하셔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궁금하신 점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 부분들은 이메일이나 아니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